자, 이번에는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방장치, 이것은 엔진에 냉각수를 이용해서 난방 히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난방장치를 보게 되면 쾌적 감각의 3대 요소인 온도, 습도, 풍속을 제어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열부하를 보면 먼저 환기부하, 자연 또는 강제의 환기를 포함한 환기부하가 있고, 관류부하, 차실 벽이라든가 바닥 또는 측면으로부터의 열 이동을 우리는 관류부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복사부하, 직사일광이라든가 복사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사부하고, 승원부하, 사람이 적게 타고 많이 타고에 따라서 달라지죠. 승차원의 발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차량의 열부하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열전달, 열이 고온체로부터 저온체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열전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 복사, 대류 이런 것인데, 전도는 열이 물체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물질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복사는 고온의 물체로부터 열이 공간을 통해서 직접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대류는 열이 기체나 액체의 운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방장치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배기열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연소 방식이 있다. 온수를 이용하는 방식, 보통 우리 자동차에 쓰는 냉각수를 가지고 뜨겁게 온도가 올라갔죠. 기관이 가동할 때 그것을 다시 실내에 조그만 라지에다를 둬서 그쪽을 통과해서 나가게끔 해서 블로우 모터를 둬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차 실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배기열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배기가스가 나갈 때 그 머플러 쪽에 그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 열 또한 연솔실이에요. 열손실. 그래서 그것을 배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난로를 뗄 때 연통을 갖다가 막말로 뺑뺑 돌려서 나가면 그 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내에 남아있겠죠. 그럼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에서도 배기열을 이용하는 히팅하는 방법인데, 이건 자동차에서는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그다음 연소 방식은 직접적으로 열을 떼서 실내를 데펴주는 그런 방식이 연소 방식이다. 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의 냉각수 일부를 히터 유닛으로 흐르도록 한 다음에 냉각수가 배출하는 열량으로부터 유닛 내부를 따뜻하게 해서 송풍기로 실내로 보내는 방식이 바로 자동차에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히터 모터와 히터 저항기의 연결 방식은 직결 연결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냉방장치는 우리가 에어컨 시스템이죠. 요즘 에어컨은 참 없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 순서만 알고 있어요.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이 4가지 작용을 계속 순환 반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에어컨에 이렇게 가스 주입하잖아요. 집에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를 주입해서 그 가스 냉매가 압축되고 또는 팽창하고 할 때 그 온도차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냉방장치, 즉 에어컨의 기본 원리인데, 그때 그 냉매를 갖다가 증발시키고 압축하고 응축하고 팽창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냉매라고 하는 것은 냉동에서 냉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 냉매라고 합니다. 액체죠. 신냉매, 이 신냉매라고 한 말이 이제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 신냉매 나온 지 벌써 한 20년이 넘어요. R134A라고 하는 냉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냉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무색, 무취, 무미, 불연성이면서 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는 이보다 더 신냉매가 또 나왔죠. 이 가스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가 없기 때문에 오존 파괴 개수가 0이다. 그 다음에 R12와 유사한 연력학적 선지를 하죠. 이 바로 R12가 이 R134A 나오기 전에 옛날 냉매 가스예요. 그 다음에 온난화 계수가 구냉매보다 낮다. 그래서 신냉매를 대부분 다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냉매가 나와 있다. 앞으로 이게 더 신냉매가 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신냉매로. 그래서 이 전기장치에서 지금 에어컨 냉방장치의 시스템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크랭크 풀리에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죠. 컴프레셔가 돌면은 맨 먼저 가스가 이렇게 나가서 고압의 기체가 나가서 앞에 라지에다 앞에 있는 콘덴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액체로 다시 바꿔줘요. 기체가 액체로 바꿔줘 가지고 식혀지니까 이것을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여기서 수분이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다 걸러서 이리 보내줍니다. 그럼 팽창 밸브에서 기체를 푹 뿜어줘요. 뿜어줄 때 주위의 온도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다시 저압의 액체로 돼 가지고 증발기에서 이제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브로우 모터를 갖다 주면은 바람을 일으키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이 차가운 바람을 실내로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기체가 나간 것을 컴프레셔가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이 콘덴서에 다시 보내주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액체로 변화되고, 이런 사이클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컨 냉방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순환 과정은 압축기,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컴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라고 하는 응축기가 있어요.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켜주는. 그 다음에 건조기, 리시버 드라이어,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액체를 기체로 팍 뿜어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증발기, 에버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압축기를 먼저 보면은, 증발기에서 저압 기체로 된 냉매를 다시 고압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응축기로 보내는 역할. 그게 바로 부하가 굉장히 많죠. 에어컨 컴프레셔를 딱 분해해보면은 일반적으로 6기통이에요. 그 6기통이라는 게 피스톤이 요만한데 2개가 하나로 연결돼서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야. 왔다 갔다 하면서 흡입 밸브, 배기 밸브 해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부하를 많이 뺏기죠. 그래서 에어컨을 키게 되면 RPM도 확 올라가고, 에어컨 키게 되면 그만큼 동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도 많아집니다. 그 컴프레셔가 주 동력을 잡아먹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압축비, 이 컴프레셔는 바로 압축비 종류에는 크랭크식이라는 것과 사판식, 그 다음에 베인식이 있다. 먼저 전자 클러치가 나오는데, 이 전자 클러치가 바로 우리가 에어컨 스위치를 딱 켜게 되면 에어컨 컴프레셔 앞에 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크랭크 축에서 원벨트 또는 벨트로서, 전용 벨트로서 풀리만 돌아가다가 에어컨 스위치를 딱 켜게 되면 이제 컴프레셔 안에 있는 축을 돌려주게끔 동력을 붙여주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솔레노이드죠. 그래서 판이 있는데 전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판이 그냥 헛돌고 있는 풀리판을 딱 부착시키면서 동시에 그 동력을 이어서 컴프레셔 내에 있는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입니다. 전자 클러치,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제어시나 신호나 에어컨 스위치 온오프에 의해서 풀리의 회전을 압축기의 구동축의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가 겉돌다가 전기를 딱 집어넣어주면 이게 전자석이 돼요. 그리고 이 판 자체가 전자석이니까 딱 달라붙겠죠. 그 다음부터 동력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축에 실린더가 여기도 피스톤, 여기도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면이니까 2개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압축, 그 다음에 흡입,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부하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컴프레셔의 작동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 콘덴서, 우리가 자동차 앞에 라지에다 그려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에어컨 콘덴서예요. 그 뒤에 라지에다가 있죠. 라지에다 앞쪽에 설치되면서 주행 속도와 냉각팬의 작동에 의해서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응축시켜서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콘덴서의 역할이다. 액체 냉매를 리시버 드라이버에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이 바로 리시버 드라이버니까. 자, 그래서 우리 냉각팬으로 해서 자동차가 전면으로 주행을 할 때 앞에서 맞부닥뜨려오는 공기로도 식혀주지만, 그로서는 기체를 액체로 냉각시켜줄 만큼의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냉각팬을 둬가지고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죠.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더 빨리 식혀주게끔.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조기라고 하는 이 리시버 드라이어는 냉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자꾸 돌다 보면 불순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이라든가 또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걸러주는 것이 바로 리시버 드라이어의 역할입니다. 액체 냉매의 저장, 기포 분리, 수분 및 이물질 제거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콘덴서에서 오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필터를 거치고 나가면서 불순물이라든가 수분을 걸러주는 장치가 바로 리시버 드라이어고, 바로 요 윗부분에 유리, 사이트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기체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게 너무 기포가 안 보여도 안 되는 거고, 많이 넣으면 이 기포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적당하게 에어가 막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때가 가장 적당한 가스의 양인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그 다음에 기계에서 자동으로 적정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이트 글라스가 리시버 드라이어 위에 있다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 냉매를 급속하게 팽창시켜서 그러니까 액체가 쫙 뿜어지는 거, 팽창시켜가지고 저온 저압의 액체 냉매를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 갖다가 푹 뿜으면은 그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죠? 폭포수에 가면은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안개가 쫙 피죠. 그러니까 폭포의 근처에 가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와 같이 냉매를 빡 관내에서 뿜어주는 게 바로 팽창 밸브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급격하게 떨궈서 온도를 흡입해버리는 거야. 리시버 드라이어에서 유압된 고압의 액체 냉매를 분사시켜서
저압으로 감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증발기에 공급되는 액체 냉매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렇게 식으로 해서 온도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뿜어져 가지고 안개처럼 딱 뿜어주는 거예요. 뿜어주면서 주위의 온도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기. 그래서 안개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변화되는 동안에 그렇게 와가지고 증발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와가지고 냉각팬의 작동으로 증발기 핀을 통과하는 공기 중에 열을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데다가 바람을 갖다 계속 불어일으키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건데 그때 주위에 있는 온도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을 느껴지게 되는 거야. 블로우 모터라고 하는데 이거 일명 송풍기라고 하죠. 공기를 증발기에서 통과시켜서 차가운 공기를 차실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발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위에 증발기 전에 이 블로우 모터를 두고 팽창 밸브, 이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짧아요. 그래서 품어가지고 저압의 액체로 만들어져가지고 온도를 흡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증발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동 에어컨. 이것은 뭐냐면 우리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다 전자동. 옛날에는 내가 온도를 몇 도 몇 도 이렇게 하고 방향도 맞춰주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다 세팅해 놓으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도 틀리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실내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전자동 에어컨의 특성입니다. 일사 센서라든가 바깥에 그 다음에 내외기 센서도 있고 수온 센서 등이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입력시키고 이것들이 신호에 따라서 차실내의 온도 조절 스위치를 세팅 온도에 도달하도록 자동으로 풍량과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전자동 에어컨의 입력 요소는 먼저 실내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냉난방 자동 제어를 위한 주 입력 신호다. 온도가 실내가 너무 차가워 아니면 더워 그랬을 때 조절해주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외기 온도 센서, 바깥의 온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공기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자동 제어를 위한 주 입력 신호다. 일사량 센서, 일명 그 선 센서라고 하는데 바깥에 차량의 실내로 내리쬐는 빛의 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에 따른 냉방 보정 제어를 위한 주 입력 신호다. 현재 바깥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안에도 어느 정도 자동 냉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입력 요소입니다. 핀 서머 센서라고 있어요. 증발기 코어 핀의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에버포레이터의 빈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프레셔 클러치의 전원을 온오프 시키기 위한 주 입력 신호다. 너무 얼어버리다든가 그렇게 되면 컴프레셔를 중단시키는 일종의 센서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있어야 자동 제어에서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냉각수온 센서, 엔진의 냉각수온 센서, 실내 히터 코어로 공급되는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난방 기동 제어를 위한 주 입력 신호다. 이것은 이제 난방 장치일 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를 위한 센서인데 위치 센서인데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의 위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 위치 센서의 값을 피드백 받아서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를 목표 위치로 작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드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스위치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드 스위치라는 게 뭐 전방이냐 아니면 유리 쪽이냐 하단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어 기능을 보게 되면 먼저 토출 온도 제어, 그 다음에 토출 풍량 제어, 압축기 제어, 냉방 기동 제어, 최대 난방 제어, 자동 제습 제어, 그 다음에 AQS 제어, 토출 모드, 내외기, 난방 기동, 최대 냉방, 제습, 일사량 보정, 벨트록 제어 이런 것들이 제어 기능으로 있다. 그래서 전체 다 그냥 전자동 에어컨의 기능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온도 제어, 실내 온도 센서라든가 외기 온도 센서, 온도 조절 스위치에 의해서 제어되고 컴퓨터는 제어 신호를 액추에이터, 움직이는 장치를 다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내서 공기 믹서 댐퍼의 궤도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풍량, 공기가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온도 제어입니다. 풍량 제어, 바람의 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실내 온도 센서, 외기 온도 센서, 일사 센서, 온도 조절 스위치의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컴퓨터는 제어 신호를 액추에이터에 보내서 블로어의 회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세게 또는 약하게. 블로어 모터가 우리가 송풍기라고 했습니다. 실내에 유입되는 풍량을 조절해서 실내에 순환되는 공기의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 회전수 제어, 이것은 공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ON을 시키게 되면 엔진 회전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왜? 컴프레서 부하를 뺏기니까
엔진의 그 부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RPM을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ISC 서버, 공회전 조절 스위치죠. 서버죠. 공회전 서버 모터 또는 스텝 모터 제어 신호를 보내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상승시킨다. 공회전을 조절하는 게 바로 스텝 모터라든가 ISC 서버 모터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QS인데 배기가스를 비롯해서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및 악취가스를 검출해서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공기정화 장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실내 공기만 실내로만 움직이게 하는 버튼이 있고 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 유입 버튼, 그것들을 내기냐 외기냐 이 설정 버튼이 있죠. 왜?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자동으로 앞차가 배기가스를 막 뿜고 나가. 그러면 그걸 감지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차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서 문을 자동으로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기로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AQS 시스템이다 하는 것입니다. 냉난방 장치를 정비할 때 가스 검출기로 냉매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할 때 우리에게 가스 검출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갖다 이렇게 쓱 갖다 대서 만약에 가스가 누출이 되면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오링을 교환한 다음에는 질소가스를 넣어서 다시 누출 검사를 한다. 이게 뭐냐면 에어컨 냉방 시스템이라든가 이럴 때 각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연결 부위에 가스가 새지 말라고 다 링이 들어갑니다. 오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씹혔거나 아니면 파손돼 가지고 가스가 샌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위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냉매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위치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 압축기라든가 서비스 피팅이라든가 주위 구멍, 증발기 등에서 연결 부위에서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방장치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 작업 장소는 습기나 먼지가 적은 곳에서 한다. 이 냉매가 이 습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집어넣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맑은 날 집어넣어야 돼요. 습기가 많은 날은 이 대기압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습도 때문에 에어컨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 에어컨 가스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축전지에 접지 단자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분리한 다음에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업할 때. 그 다음에 호스나 고무호스나 파이프는 다른 곳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왜? 소순되지 않기 위해서. 고무호스나 튜브는 설치하기 전까지 마개를 씌워준다. 내부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굉장히 미세한 먼지도 우리가 그 팽창밸브 같은 게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거기서 냉매가 뿌려져 나가는데 만약에 많은 불순물로 인해서 그게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냉방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리시버 드라이어에서 걸리긴 하지만 걸리기 전에 아예 미리 작업 전에도 이런 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놓아라. 튜브의 플레어는 전용 공구로 가공한다. 전용 공구가 있어요. 파이프 전용 공구로서 작업을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압축 공기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컴프레셔에 있는 공기 갖고 사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튜브를 구부릴 때 토치 등으로 가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스나 튜브를 조일 때 냉방용 렌치를 사용한다. 전용 공구를 사용해라. 냉매를 충전하지 않고 압축기를 회전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압축 공기 때문에 자칫 소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냉매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냉매 취급 시 주의사항. 냉매를 다룰 때는 반드시 보안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냉매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붕산수로서 닦아낸다. 노출된 열원이 있는 실내에서는 냉매 가스를 방출하지 말아라. 냉매 실린더가 과열되지 않게 하고 냉매 실린더는 캡을 반드시 씌워서 보관해라. 자, 이와 같이 해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